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요령 두 번째 단계에서 학생 진술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의 학생의 진술은 사건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자녀가 심의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자의 역할은 이를 잘 지원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자녀가 스스로 진술해야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일단은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보장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진술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게 돼요. 학생 본인의 목소리는 사건의 진술의 가장 중요한 1차 정보예요. 보호자가 끼어들거나 자녀의 말을 제지할 경우에는 학생의 자율성과 신빙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진술을 신뢰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일단 심의위원회의 관심은 학생의 경험에, 그러니까 경험을 잘 파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부모님의 관점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부모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받은 정보에 대해 의존할 수밖에 없었었고, 위원과 부모 모두 학생이 사건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듣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합니다. 학생의 자기 표현 능력을 존중해 줘야 돼요. 학생이 처음 보는 어른들 앞에서 긴장하거나 말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 자체로 학생의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학생이 말하는 방식, 어조, 표현, 태도 등을 통해 위원들은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을 하게 돼요. 학생이 말이 느려지거나 눈동자가 말하는 방향이 바뀐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진술 태도를 보고 파악하고, 말이 느리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보호자는 이를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보호자가 끼어들거나 제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빙성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보호자가 아이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보완하려 할 경우 위원들은 학생의 말에 대한 부모의 불신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위원들이 보호자의 기획을 지나치게 받아들이게 되면 학생의 진술 자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공정한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주체성이 약화돼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본인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학생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보호자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사건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끼어드는 것은 심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위원들이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학생과 보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심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호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생의 진술을 지원하고 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학생이 최대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술 전 준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통지서를 참고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이를 메모로 남겨 학생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심의 중 대기를 할 때 학생이 진술을 하는 동안 보호자는 경청을 하면서 메모를 통해 필요한 보완점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학생의 부족한 진술을 보완하는 방법은 학생이 긴장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진술 후 보호자가 이를 보충 설명할 수는 있게 돼요. 그때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보충 진술은 학생의 발언을 기반으로 한 정보에 국한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간이나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보호자는 아이가 집에 와서 이야기한 바로는 당시 상황이 이러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 항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학생의 진술 과정에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위원들의 질문에 반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학생이 사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보호자의 중립적인 태도는 위원들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질적인 팁을 살펴보면 심의 전에는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 폭력 통지서 및 사건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자녀가 진술할 내용을 간단하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의 중 태도는 학생이 말을 끝까지 듣고 위원들의 질문을 경청합니다. 학생이 놓친 부분을 보충하되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감정적인 의견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의 중에 나온 질문과 학생의 답변을 간단히 기록하여 후속 질문이나 보충 설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후 대응과 관련하여 심의 후 남은 의문점이나 불만사항은 별도의 절차, 즉 교육청 민원 등을 통해서 제기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이 스스로 진술하는 과정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며 학생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보호자는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학생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시춘 행정사였습니다.